벌써 내년 공천 청탁이 나한테 들어온다. 전한길 씨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일까요? 예, 먼저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절대 장동혁 대표님께 그런 부담 드리니까 저는 그런 역할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김동훈 대표님. 네. 진짜 전한길 씨한테 벌써 많이 남은 지방선거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고요? 맞아요? 글쎄요, 10개월이나 남았죠. 예, 상당히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저는 전한길 강사가 진실로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진심이면은 저런 얘기도 안 해야 맞습니다. 예, 꺼내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본인의 어떤 영향력, 이것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오죽했으면은 우리는 관군이고 전한길 선생을 비롯해서 이른바 광장 세력들은 의병이다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선출하는 것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끼친 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본인의 역할, 이것은 그 이상으로 자꾸 이렇게 뻗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주는 거다. 우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의병 얘기요. 이겁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전한길 씨는 당 외곽의 의병이다. 윤회 어게인의 말에는 분류하는 건 동의하지 못한다. 비상계엄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인간적인 예까지 끊는 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중도 민심을 얻는 길로 가겠다. 자, 성추인 부의장, 예.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중도 민심 어느 길로 가길 바랍니다. 전당대회 때 보여왔던, 그리고 아까 장동혁 당시 후보 시절에 그 연설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전한길 씨가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전 당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는데요. 지금 약간 뉘앙스가 바뀌는 걸로 보입니다만 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한길 씨가 그랬잖아요. 당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청탁 이야기 나에게 해봤자 전달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뭐라고 해야 되죠? 전 강사라고 해야겠죠? 전한길 전 강사. 전한길, 네. 전한길 전 강사는 아마도 다른 식의 부담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한길 씨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죠? 윤석열 전 대통령 버리지 말아라. 한동훈계, 전동훈 전 대표를 축출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는 꼭 지키라는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담을 안 주겠다. 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전에는 찾아가겠다, 면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뜨뜻미지근한 스탠스로 바뀐다. 그럼 전 전한길 씨를 비롯한 그 장동혁 대표가 말한 의병들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장동혁 대표는 초반에 중도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한길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바로 또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은 전당대회 때 그들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어제 방송을 켜고 얘기를 했죠. 상식과 민심에 맞게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나왔고 상식과 민심에 맞게. 근데 과거에는 사실 전당대회 기간에는 당대표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 최악이 여기서
장동혁 대표 본인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었어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지금 정치적 입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한동훈 연대설이 부각되는 순간 오히려 그 역풍을 맞아서 김문수 후보가 낙선됐다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분석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다. 그걸 이제 아마 그 권한과 공간을 주는 것 같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실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잘 안 됐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간이 생길 것 같지만 실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국힘이라는 당의 주류가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입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제 누가 당 대표가 될 거냐 예측할 때도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마 대표가 되면 누구든 아마 강을 건넌 사람은 뗏목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 뗏목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스티커와 지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 속에 당선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도 외연 확장과 중원 싸움에 아마 승부를 걸 쪽으로 나갈 거라고 좀 봅니다. 아, 그쪽으로 할 것이다. 네. 김동완 대변인은 그렇게 보세요? 지금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면회 신청했으니까 난 보러 갈 거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 당장은 안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본인이 저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상당히 아주 강한 어조로 전당대회 기간 내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아마 이걸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2등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장단을 맞출 수는 없는 그 상황입니다. 대표와 최고위원의 어떤 역할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뭐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고요.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중도 민심을 어떻게 얻는가를 뭐 누구보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여러 세력들의 얘기는 듣되 아무튼 캐스팅 보트를 쥐는 그런 그 중도 민심을 얻는데 누구보다도 강력히 발진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을 발표했는데 중도 성향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들어간 걸 보니까 인선 과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더군요. 앞으로 대변인단 등등 개편이 있을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